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섹션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시네마포디 2023 버전에서 새로 들어오게 된 파이로의 기초 및 응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로가 어떤 건지, 볼륨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파이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와 버테스 맵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뿐만 아니라 파이로를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옥테인에서 어떻게 불과 연기를 렌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사실은 이 파이로 같은 경우에 Y 작업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Y 작업에서는 사실 터뷸런스 FD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볼륨이 들어간 부분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수업을 제작을 하고 이제 2023 버전이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작업이 다 끝나고 나오게 됐는데, 이번 시뮬레이션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기능이 추가된 파이로들도 알려드리게 된다면, 저희가 물론 이 작업에는 실제적으로는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나 아니면은 개인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응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파이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네마 4D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GPU 그래픽 카드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냥 기초도형으로 이 기초 부분을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 태그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로가 새로 들어오게 됐고요.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재생만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프레임이 작으니까 이거 한 120 정도로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로를 만들게 되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태그로 파이로가 하나가 생기고 파이로 시스템이 여기에도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여기 프로젝트 창 안에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전체 씬의 중력이나 아니면 스피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빠르게 된다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체의 속도가 변하는 거, 그리고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도 0으로 바꿔주니까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의 씬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파이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의 디테일이라던가 여기에 세부 사항들을 바꿔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서 매번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서 하면 불편하니까 여기 파이로가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대충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셀 사이즈가 되겠는데, 복셀 사이즈는 3D 상의 픽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셀이라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작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부분이 상당히 높다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이 없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기서는 이제 복셀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파이로 시스템상의 복셀 사이즈도 저희가 지금은 줄여줬지만 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복셀 사이즈도 변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지금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자체는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복셀 캔버스에서 하고 있지만 이 오브젝트 자체의 시뮬레이션의 디테일은 높기 때문에 연산이 조금 더 오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맞춰주는 게 퀄리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셀 사이즈가 5인데 지금 오브젝트의 복셀 사이즈가 20이라고 한다면, 지금 갑자기 여기 빈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디테일들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두 부분을 맞춰 주면은 이렇게 빈 부분 없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시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다른 부분들보다도 서브 스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프레임당 한 번씩 연산을 하게 되는데 추가적인 단계를 여기에다가 더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체는 더 느려지겠지만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의 연산을 원한다면은 서브 스텝을 넣어 줘도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이도 전체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스텝은 어쨌든 연산의 단계를 더 더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요한 것 중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얀시가 있습니다. 템퍼러처 보얀시, 덴시티 보얀시 이런 게 있는데 덴시티하고 템퍼러처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덴시티는 연기고 템퍼러처는 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쪼끔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템퍼러처 보얀시가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렇게 아래로 또 내려갈 수가 있겠고 위로 더 세게 들어간다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부력이 플러스로 되어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고 반대인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을 하다가 이 수치들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 이 화살표에 가까이 가져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특히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 기본값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에 마우스를 화살표에 갖다 대고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올라가면은 약간 터뷸런스랑 거의 비슷하죠. 약간 난기류처럼 이런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이 거칠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터뷸런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주냐에 따라서 얼마나 여기에 기류를 조금 더 랜덤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이 부분이 빠르게 변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숫자를 많이 올려줬다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오류가 나고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만지고 컴퓨터도 다운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가지고 놀면서 장난치다가 해피 액시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멋진 게 그렇게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 정말 많은 수치값들을 렌더팜에 다 넣어 가지고 해 보고 딱 멋있는 게 걸리면 그런 거를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렌더팜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수치를 바꿔가면서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이쁘다.'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를 만져보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를 모든 수치의 기능들을 알고 있는다고 해 가지고 어떤 비주얼을 이 머릿속에 정확한 수치대로 해 가지고 그거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겠죠. 그죠? AI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기능들을 파악을 하시고 최대한 많이 만져보면서 이 기능들의 하나씩의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셔 가지고 조금씩 도전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터뷸런스의 전반적인 크기나 아니면은 속도 요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를 잡고 리셋 투 디폴트로 원래대로 한번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컨버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퓨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태그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퓨어를 이네이블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센데 여러 가지가 모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인지로 해 가지고 어느 특정 프레임에서 이 fuel 연료를 불 붙는 데다가 기름을 확 부어 버리는 거죠. 2에서 3 프레임 정도의
연료를 이렇게 확 줬을 때 연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의 설정 값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컨버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연소가 얼마나 되게 해줄 건지 요런 거에 값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같은 퓨얼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연소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연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면 연기는 안 올라오고 거의 불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기도 많이 같이 까만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로 시스템 레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값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연기를 만들지 변경을 시켜보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이라 그랬죠. 근데 불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연기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프레셔, 퓨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프레셔, 압력이죠. 압력이 엄청 높게 되면은 더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오류 나기 전에 제가 잠깐 껐고요. 2로 해볼게요. 2로 하니까 약간 더 크게 이렇게 구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전체 선택하고 디폴트로 바꿔주고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퓨얼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인지로 해놨는데 지금 다시 끄고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볼 게 디스페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연기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있을지 아니면은 계속 있을지 요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면은 계속 연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threshold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이 연기가 빨리 없어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템퍼러처면은 그러면 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이런 부분을 섞어서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속력에 관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려 준다면은 마치 슬로모처럼 되는 부분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뿌옇게 블러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스무딩이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이 threshold예요. threshold가 어떤 거냐? 뭐 렌더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얼만큼 어느 영역까지 가서 컷을 해주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덴시티가 우리가 연기라 그랬죠. 연기를 수치가 높을수록 조금만 나오다가 갑자기 팍 하고 끊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수치 이상으로 될 때 아니면 이하로 될 때는 이 연기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이 아주 미세한 연기까지 다 잡아놔야 된다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연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threshold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얼만큼 디테일들을 끝까지 살려줄지 이런 부분들을 threshold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을 쓰고 만약에 이런 연기가 너무 시뮬레이션을 많이 먹고 그래픽 카드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런 트레이숄드의 넘버들을 조금 올려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드벡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드벡션이 약간 기류 같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런 풍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볼 때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어드벡션에 따라서 기류 방향이 같이 마찰처럼 일어나면서 이런 게 아마 이렇게 가다가 쑥 하고 빨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드벡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약간 기류나 마찰과 관련된 그런 수치들을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드벡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헬프를 찾아서 보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작업을 하면서 이것들을 바꿔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를 외우고 있기보다는 기본 세팅에서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어드벡션이 필요한 경우에 조금 수치들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시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이제 드로어가 되겠는데 이 드로어 같은 경우에는 뷰포트 상에서 우리가 파이로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이로를 볼지 안 볼지 시뮬레이션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볼지 안 볼지 이 트리 스트럭처를 볼지 안 볼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기는 여기에 보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이 영역까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threshold를 우리가 만져봤었는데 위의 연기가 이렇게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threshold로 가가지고 연기가 density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컷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템퍼러처나 density를 이렇게 컷해 주니까 아까는 여기 위에까지 훨씬 더 올라갔던 연기들이 영역이 작아지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트리 스트럭처 자체가 작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시뮬레이션 영역이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운딩 박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density multiplie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density multiplier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부분 뷰포트에서는 조금 더 연기를 진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쓸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른 프리뷰를 보기 위해서 드로우 퀄리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퀄리티를 더 좋게 보기 위해서 100%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업솔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까지 컨트롤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볼륨 투 드로우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볼륨 자체를 덴시티만 볼 건지 아니면은 다른 온도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벨로시티 아까 속도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니면 프레셔로 본다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레벨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 오브젝트 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뮬레이션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복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복셀 사이즈와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브스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컨티뉴어스의 모드를 두고 서브스텝을 해주면은 연기를 연산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디스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대충 하는 거겠죠. 이게 빼주는 거니까 약간 더 적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Surface Emitte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시면은 이 Surface에 딱 붙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Surface Emitter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 thickness를 올려주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넓은 영역, 노멀 값에서 약간 더 위로 간 영역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ns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기라고 했죠. 그래서 연기를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불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set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입자의 수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add density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불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set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 처음부터 이 연기가 이렇게 뭉게뭉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조합을 해 가지고 연기가 얼마나 나올지 당연히 숫자가 많은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밀도라든가 파티클의 숫자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론 칼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을 바탕으로 한번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스페이스X 로켓 같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미리 준비를 해 봤습니다. 런칭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준비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연기를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 X 여기에서 이 스피어 부분 아래 부분에다가 일단은 파이로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파이로를 넣고 이렇게 재생을 해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만져줄 수가 있었냐. 일단은 여기 벨로시티 부분을 그때 만져 가지고 이 방향 같은 거를 바꿔줄 수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무브먼트에서 이 부분을 뭐 마이너스 100은 모자르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00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움직이기 전부터 아래로 쏠 수 있도록 다른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Absolute Velocity로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00에 1일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애니메이션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죠? 파이로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연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7%일 때 이 정도고 49일 때 지금 없어진 거를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낮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연기가 더 오래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숄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5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기들이 위로 약간 올라가는 연기들보다 거의 중력이 조금 더 덜 영향을 받도록 한번 0으로 이렇게 낮춰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제가 해주려고 그러냐면 이게 로켓이 이렇게 쌓아서 올라갈 때 여기 아래 연기들이 자욱히 쌓이면은 훨씬 더 이 올라가는 애니메이션하고 잘 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디스크 부분, 요 부분에다가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할 수가 있냐면 시뮬레이션 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콜라이더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이렇게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운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일단은 조금 약해 보여요. 로켓이 훨씬 더 분출이 많이 되고 연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세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파워 같은 부분들을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템퍼러처 같은 부분도 올려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기도 약간 시커멓게 나오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게 된다면은 연기들이 조금 더 세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스트렝스를 마이너스 1000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치들을 한번 많이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보다도 연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로켓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이 세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가 가장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넣을 수 있냐면 파이로 여기 보시면은 force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의 force에서 여기서 뭐 터뷸런스나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을 넣었는데 바람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흐르는 그런 바람이 추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약간은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오는 연기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이런 터뷸런스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연기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로켓가 올라가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보셨고요.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지금은 기본 셋업에서 제가 거의 만지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팅들을 사실 계속 만져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더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적용을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불 없이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파이로 불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벌텍스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태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번 아무거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차를 가지고 와서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레이어에서 조금 풀어 줘야지 우리가 모델링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브젝트에 सब디비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सब디비전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전체 가운데 버튼 눌러 가지고 얘를 그냥 하나의 파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쉐이더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해볼 건데, 얘를 그냥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잘한 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호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또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하셔 가지고 이 볼륨 빌더를 하고 거기에 볼륨 메셔를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리메시를 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들을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오브젝트를 눌러 주면은 자 이 리메시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요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차에다가 불을 지펴 보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할 것 같고요. 자, 시뮬레이션에서 파이로를 이렇게 해 줬고요. 이 부분에서 자, 재생을 하게 되면은 차 전체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리메시 부분, 폴리를 지금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가려 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보이는 오브젝트는 진짜 차가 되기 때문에 이 파이로를 끄게 되면은 원본 차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차를 이렇게 전체를 다 태우고 싶은 게 아니라 앞쪽이나 일정한 영역만 태우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리메시 요 한 부분에다가 잠깐 원본 차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툴에 들어가셔 가지고 페인트 툴을 누르신 다음에 벌텍스 맵을 이용을 해 가지고 원하는 부분, 불을 태워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 주고 시프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금 스무딩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버텍스 맵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파이로 여기 부분에서 태그에 density가 연기 그리고 temperature가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density map 그리고 temperature map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벌텍스 맵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한번 지금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지금 안 나오네요. 파이로를 켜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벌텍스 영역에서만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은 마치 차에 일정한 영역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벌텍스 맵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영역을 점점점 커지게 하는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벌텍스 맵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로를 꺼주고 이 벌텍스 맵만 보도록 할 텐데, 벌텍스 맵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Use Fiel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필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벌텍스 영역이 자라난다던가 생겼다가 없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리니어 필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랜덤 필드도 있고 뭐 쉐이더 필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필드를 한번 가지고 해볼 텐데, 쉐이더 필드에서 우리가 노이즈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이 맥스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맥스가 아니라 서브트랙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 프리즈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어떤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쉐이더에서 이 컨트라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점점점 커진다던가 글로벌 스케일을 늘려주면은 조금 더 크게 되겠죠. 그리고 컨트라스트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세게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우 클립이나 이런 하이 클립들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1로 하고 재생을 시켜 볼게요.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죠.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리프레시 프레임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게 되시면은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이제는 이 영역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벌텍스 맵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점점 나는 걸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브라이트니스나 이런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을 주셔가지고, 자, 브라이트니스 부분을 0에서 이렇게 올려주신다면은 이 벌텍스 맵 영역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일정한 영역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브라이트니스를 너무 세게 줬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30 정도로 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도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되면서 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처음부터 막 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준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조금 뒤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나지 않다가 뒤쪽에서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벌텍스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파이로에서 지금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런 데서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 복셀 사이즈들을 올려주게 된다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볼륨을 얻어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우리가 또 이게 디폴트 셋업이죠. 그래서 불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본 부분이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디테일들을 만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 연기가 좀 까맣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연기의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고, 오브젝트에 마치 이렇게 로우 폴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가볍게 이런 하이 폴리에 불이 붙는 것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나무에 불이 붙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타이어에서만 연기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벌텍스 맵 오늘 배운 걸로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이로 자체가 이제 2m에다가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m를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파티클을 이렇게 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피어 같은 부분을 여기 2m 아래다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show object 이렇게 하면은 2m에서 이 스피어 오브젝트들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사이즈를 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5 정도로 하고 스피드를 한 300 정도로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플레인을 하나 크게 만들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위치를 바꾼 다음에 2m에다가 여러분들이 블렛에 보시면은 리지드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 보고 플레인에는 여기에다가는 이 2m의 스피어들이 바운싱이 될 수 있도록 블렛에 콜라이더 바디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파이로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에 파이로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는 불이 막 쏟아지는 장면도 아주 쉽고 빠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뭐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불의 길이나 연기들을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시면은 아까 디스페이션 여기에서 이 수치들을 올려줄 때 이 길이들이 조금 더 짧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기나 불의 길이들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재밌는 거 해볼 수 있는 게 이 플레인에서 불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불이 붙어서 이게 퍼지는 것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파이로 퓨어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닿는 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생을 해 보면은 불이 닿는 순간에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너무 심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레임 레인지나 이런 부분으로 바꿔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이 붙어 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셋이 너무 세니까 너무 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파워들을 조금 조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것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로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퓨얼 태그가 있다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2m에서 블렛에서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고 콜라이더를 넣었던 것처럼 이 둘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가 닿았을 때 거기서 불이 붙게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2m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상호작용이 있는 이런 퓨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대포가 발사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옥테인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대포가 쓰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카닉 애니메이션 부분이나 제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많이 배워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바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배럴이 움직이고 있고 이 아래다가 제가 이 오브젝트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실린더하고 이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에서 연기가 나오게 만들 거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 디스크를 안쪽에 넣어서 해봤는데 모양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가 않고 너무 일자로 나와서 약간 앞쪽에 배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이로를 넣어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볼 텐데
재생을 해봤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캐논 구멍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 세팅에 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보얀시가 있었죠. 이 보얀시를 고쳐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얀시가 0일 때는 이게 더 이상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연기들이 머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디스크의 파이로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퓨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레임 레인지로 해서 1에서 2프레임까지만 되도록 하고 셋은 한 2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부분을 아주 손쉽게 해볼 수가 있겠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et to movement로 돼 있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add to velocity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Z축으로 한번 100으로 하고 스트렝스도 100으로 해 놓으면은 뒤로 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가고 있는데 훨씬 더 세게 가기 위해서 한번 만 정도로 해볼 수도 있겠고요. 한번 만으로 했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나오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트렝스를 애니메이션을 주셔가지고 나왔다가 이렇게 꺼지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이나 연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셋 11프레임에서 22로 됐을 때는 다 죽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다가 연기가 사라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린더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꺼줘야 되겠죠. 이게 지오메트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 캐논 볼 부분에도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다가 제가 간단한 스피어를 넣어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도 파이로를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파이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복셀 사이즈가 5로 되어 있는데 이제 퀄리티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한 3 정도로 다 바꿔볼게요. 모든 파이로에 관련된 복셀 사이즈를 3으로 바꿔줬고요. 재생을 해서 보니까 디테일들이 이제 너무 많이 보이죠. 근데 조금 문제는 이 대포알을 쏘는데 이 대포알이 너무나도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surface thickness 요 부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 수치를 줄여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됐죠. 근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3 정도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나오기 위해서 파이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컨버전 같은 경우에 프레셔, 퓨얼이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퓨얼이 나올 때 이렇게 폭파가 될 때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줄 수도 있겠습니다. 1.5 정도로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런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높여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서 더 큰 불꽃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지금 제가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할 때마다 똑같이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모양을 조금씩 계속 바꿔가면서 디테일들을 넣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 텐데 렌더링을 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익스텐션에 가셔가지고 옥테인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옥테인 태그를 넣어주면은 보시면은 여기 파이로에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요 부분들이 다 on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프리뷰 창에서 캐시로 이렇게 한 프레임씩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너무 진한 느낌은 있어요. 너무 밝게 나오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컬러를 쉐이딩을 조금 바꿔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켈빈 값을 조금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들을 조금 더 바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토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저도 이거를 뭐 할 때마다 오토 스케일 인텐시티도 괜찮긴 한데 색깔이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 변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조금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로바로 뒤로 돌아갔을 때 캐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이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을 때는 캐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캐시를 이용을 해 가지고 파이로 투토 2번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3번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되고 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 디테일들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테일들을 더 올리고 싶다면은 파이로에 이런 복셀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컨트롤 D를 누르셔 가지고 타임 스케일 요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의 속도들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 파이로에도 우리 터뷸런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들을 이전처럼 조절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 대포를 발사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디벨롭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바로 이렇게 10분 만에 제작한 거랑은 조금 다른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쉐이더도 조금 더 만져봤고 다양하게 수치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만지면서 한 두세 시간 걸려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일일이 이런 수치들을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요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파일 두 개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어떤 부분에 수치들을 높여줬구나. 서브 스텝을 이용을 하면은 연산이 더 많이 되니까 디테일할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시면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대포에 여러분들만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강의를 제가 꼭 찍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 신기능이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터뷸런스 FD가 없더라도 이런 연기 작업을 옥테인을 이용을 해서 렌더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렌더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션 블러를 넣고 싶다면은 오브젝트 태그에 모션 블러를 꼭 체크를 해 주시면은 모션 블러까지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캐논 부분, 렌더된 부분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에펙에서 한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처음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빠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라서 스트레치를 50%를 해줘 가지고 조금 빨리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뒷부분을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을 해 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 shake라는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카메라까지 흔들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디테일까지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추가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파일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터뷸런스 FD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